던지면 안 된다고. 하겠다에 몰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겠다에. 부정적인 이혼을 하겠다는데 안 되잖아요. 이혼을 하겠다는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부부가 사정이 있겠지. 부부가 사정이 있겠지. 오죽했으면 친구한테 와서 보세요. 내가 친구한테 와서 그렇죠. 내가 친구한테 와서 이혼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야 이혼하지 마. 너는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너 나가면 굶어 죽는다 이혼하면 이렇게 말하거나 네 서방 진짜 불쌍하다. 너 성격 더럽고 너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 지금 20년을 데리고 살았으면 네 서방 진짜 많이 참은 거야. 너를 바꿔야지. 왜 이혼을 하니? 정신 차리고 좀 반성이라는 거 해! 라고 말하는 친구는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선생이지 선생. 내가 선생을 찾아가서 지금 훈계듣게 생겼어? 미친 년 아니야! 이러면서 의존하는 거예요. 괜히 의존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것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남 이웃집 아줌마가 그렇구나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마시면 마시고 아이고 좋아라. 그렇죠. 아이고 시간 됐네. 어이구 밥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아니다. 진지하게 들어주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칭찬을 뭐고 한다고? 고래도 춤춘다고. 큰 고래가 내가 옆에서 막 샤바샤바샤바 하니까 잘한다 하니까 막 지가 좋아가지고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집에 고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고래 있죠? 그 고래가 춤춥니까? 안 춥니까? 안 추지? 그러다 누구 책임이야? 고래 책임이야? 고래는 춤이 있는지 몰라. 고래를 춤추려면 조련사가 칭찬해서 고래를 춤추게 해야지. 목표는 뭐야? 고래가 춤추는 거야. 고래를 때려서 춤추게 한다? 고래를 굶겨서 춤추게 한다? 고래를 윽박질러서 춤추게 한다? 고래가 춤춰 안 춰? 안 춰. 오랜 세월 해보니까 고래는 그냥 잘 가가지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춤추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심리학 책이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사실이잖아요. 이거 뭐 처음 들어? 나한테 적용을 안 할 뿐이지. 상대방을 객관시켜서 봐야 돼. 사물을 객관시켜서 봐야 돼. 우리 집에 가서 딱 보세요. 우리 집에 가서 집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보면은 벌써 쎄하잖아. 막 어질러져 있고 쎄해. 그럴 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집에 고래가 있구나. 한 마리가 아니구나. 여러 마리 있구나. 저것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그냥 야생의 삶을 살고 있구나. 저것들 내가 한번 춤추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나는 조련사. 그래서 얘기해. 잘했다. 얘기하면 됩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법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살 길을 일러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 준 사람. 빈말이라도 나를 격려해 준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못생긴 여자, 얼굴에 화상 있는 분, 얼굴에 흉터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제일 기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보고 예쁘다고 해준 사람 기억. 어머 이렇게 머리 내리니까 너무 예쁘시다 라고 말한 사람 기억.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잘 더듬어 보세요. 내 기억 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 칭찬해준 사람이 없었어 그동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 때리고 엄마 때리고 그러면 그 아들이 아빠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뭐라고 맹세합니까? 나는 절대로 저런 인간 되지 말아야지. 나는 엄마 때리는 남자 되지 말아야지 라고 맹세를 합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여자 때리지 않는 남자가 돼야겠다는 맹세는 했어. 그 다음이 없어. 어떻게 하겠다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는 엄마 때리는 남자 안 돼야지라고 맹세하고 어른이 됐는데 나는 엄마 때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 하나밖에 기억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여자 때려 안 때려? 때립니다. 때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대물림되는 이유 중에 폭력이 대물림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본 게 그거야. 본 게 화나면 여자 때리는 것만 봤는데 나는 맹세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화나면 여자 때리는 것만 입력돼 있는 거야. 그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맹세했는데 나는 여자 때린다니까. 아빠가 술 먹고 막 집안을 파탄내는 거 보고 나는 절대 술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맹세하고 어른이 되면 나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다음이 있어야지. 나는 절대 여자 때리는 남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되겠다까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여자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여자를 사랑해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똑같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 보세요. 돈 있고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데 애가 시큰둥해 춤을 안 춘단 말이야. 그러면 성격 탓이야. 쟤는 원래 내성적이라서 그래. 아니야, 안 그래. 고래는 다 춤추게 돼 있어. 근데 왜 춤을 안 추느냐? 춤추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되게 자녀가 우울하시죠? 빨리 대답이 안 나오시네. 보통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걸 의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우울해하지 않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우울하세요? 하면 우리 남편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긍정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남편이 긍정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교육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긍정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오늘 배운 게 그거잖아. 이분들 어떻게 답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것만 배워가셔도 의사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는 답이 없다고.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데 맨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야지. 왜 우리 남편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되게 자녀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든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진짜 어리석은 생각. 왜 우리 애가 성적이 안 오를까?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쉽잖아요. 왜를 생각하세요. 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결정이나 어떤 사물에 접하면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엄청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지? 어떻게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왜로 생각하셔야죠. 왜 내가 부자가 되지? 왜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왜 내가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지? 왜를 찾아야지만 적당한 밸런스 있는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가 중요하다. 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급자는 자만해서 안 됩니다. 자만해서 나 정도 되는 실력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반에서 나 반에서 요즘은 80점 보통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내가 80점 맞잖아.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반에서 저 5등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반이면 전교 50등 정도 되는 애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력자와 초급자의 원인이 똑같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는 무지합니다. 무지합니다.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강 2개 정도 합친 거 아닐까? 한강 3개 정도 합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고래를 한 번 코미디 영화에도 있습니다만 고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한 호랑이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곰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다에서 고래를 보면 깜짝 놀라죠.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큽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무지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요거 초보자.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도대체 어느 정도 프레젠터의 그런 레벨이 어느 정도 급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공감을 못 하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대충 이런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린다 라고 생각하고 숙제를 해라 라고 얘기했으나 숙제를 안 해오신 거죠. 왜? 자신이 발표를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못한다 그러면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데 내가 못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되지 않는 실력은 실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해요 라고 말하는 그 부모들은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니네가 공부 잘해? 근거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의존하지. 어쨌든 평가받지 않는 실력은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대충 이 정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착각인 거예요. 내가 부자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잔고를 까보면 되잖아요.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내가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한다고. 내가 올해 자동차 10개 팔았어. 내 목표를 달성했어. 그럼 난 자동차 잘 파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목표가 만약 100대였으면 나 자동차 10대밖에 못 팔았는데 나 일 못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서 정말 중요해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싶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뀌길 원하세요? 지나간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요. 옛날에 좋았던 거는 기억을 아예 안 하려고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 먹다. 이 목표가 합당합니까? 목표가 부정확하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목표가. 제가 이제 경상도 집에서 자랐어요. 네, 엄마 경상도, 아빠 경상도 뭐 이런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 표정이 그렇구나. 그래서 애가 저렇구나. 이런 표정이신데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애들끼리 막 농담하죠. 이제 한 4, 5, 6학년 되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경상도 남자는 집에 와서 3마디 한다. 아는 밥도 자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애들이 막 깔깔거려서 막 웃잖아요. 그럼 저는 옆에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어봅니다. 너희 아빠는 다른 말도 하셔? 내가 다른 말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럼 니네 아빠는 무슨 말 하셔? 니네 아빠는 무슨 말 해? 그 말 말고 다른 말 해? 너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본 것만 믿잖아요. 어른인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것도 지들도 말 못하더라고요. 글쎄 우리 아빠 무슨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빠를 말 잘하는 수다장이 아빠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집에 가서 절대 3마디만 하는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강한 맹세를 하면서 이제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딱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때 와이프가 지적을 해줍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다 얘기해줘. 미션을 다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고맙다고 얘기해라.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쭉 적어서 그거 딱 얘기하지. 아침마다 이렇게 눈 뜨면 딱 얘기해. 딱 미션. 그럼 사랑합니다. 딱 얘기하고 밥 먹을 때 딱 잘 먹겠습니다. 딱 얘기하고 잘 먹었습니다.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전에도 사랑합니다. 딱 얘기하고 시키면 다 하지. 걔가 나쁜 애가 아닌데 몰라서 못하지. 알면은 다 하지.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내면은 안 바뀌었어요. 내면은 안 바뀌었으나 어떤 시키는 건 하니까 시키는 건 해야지. 그러면 살려면 해야죠. 이렇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죠. 목표를 딱 설정해서 이 목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네,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들으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녹음해서 들려줘. 녹음해서 들려줘.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갑자기 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자녀도 반에서 50등 하는 애를 요즘엔 20명밖에 없다던데, 자 20명 20등 하는 애를 10등으로 만들겠다. 이 정도는 목표인데 반에서 20등 하는 애를 1등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목표로 하시면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는 공부가 되게 즐겁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셔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죠. 집안이 쫄딱 망해서 단칸방으로 가게 됐는데 애가 꿈을 잃고 너무 좌절하니까 엄마가 돈을 모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하버드 대학에 갔어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구경시켜 준 거예요. 여기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공부하고 이런 곳이야. 네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런 데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엄마가 얘기했어. 그럼 애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형편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보고 가는 게 하버드 교정? 크게 각인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목표를 세우겠죠. 나는 하버드에서 대학 다니고 싶다. 공부해라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애를 바꿀 수 있다니까. 요즘 애들 다 똑똑해. 멍청한 애가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동기를 부여해주는 부모는 드물다는 거예요. 왜? 돈으로, 뭐 여기는 좀 그렇지 않지만 강남이나 돈 많은 집에서는 다 돈으로 애를 바르니까 돈으로 애를 잘 발라가지고 이제 대학에 보내고 뭐 이렇게 성인이 되면 이상한 애가 됩니다. 많이 보시잖아요. 돈으로 발라서 이렇게 된 애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이상해요 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이 좀 이상하다. 보수화돼 있고 우익화돼 있고 너무 그렇다.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못 사는 애들도 대학 갔어요. 지금 못 사는 애는 대학 못 갑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못 사는 애들은 대학을 못 가요. 가도 되게 이상하게 가요. 학자금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해서 가요. 옛날에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인건비로 충분히 등록금을 상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대학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 자체가 있는 집 애들이 모여서 삽니다. 서울대의 80%는 특정 지역도 아니고 특정 도시도 아니고 특정 구에 몰려 샀다. 그 구가 어디냐? 강남 3구예요. 강남 3구. 강남 3구 학원 출신 애들이 80명이 서울대에 간다는 거예요. 80%가.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20%는 그럼 강남 언저리에 있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못 사는 애들은 대학 가서 거기서 적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실력 향상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아니라 훈련에 있어요. 여러분이 뭘 배운다고 해서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분이 수학 공부해주고 수학학원 보내고 이래가지고 수학을 막 열심히 해도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실력은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영어학원에 백날 보내봤자 지 입으로 영어를 한마디 하지 않으면 실력은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향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숙제를 반만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거 웃고 떠들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배운 것도 하나 없는데 이럴 수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해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한 4가지?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발표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는 다 갖춰 주신 거예요. 멸치에서 한 꽁치? 고등어?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고요. 오늘 원래 수업 목표는 여러분을 참치나 그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준비를 안 해오시면 어떻게 호응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차려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유튜브를 들으시고 강의를 듣고 막 해도 실력이 향상이 없어. 내 삶이 바뀌지 않아. 야, 강비조는 수업 시간 날에 와가지고 자신있게 얘기하던데 너를 바꿔주겠다. 너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내 인생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내 인생은 안 바뀌었어. 그게 누구 책임이야? 강비조 책임이야? 강비조가 하라는 대로 유튜브 한 3시간짜리 하나 보고 왔으면 다 된다니까. 네, 실제로 되는 건데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볼 때 요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자녀의 성공에 기여하는 바가 그다음에도 있잖아요. 부모가 반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애 반팔자다. 이게 재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교감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정성화, 정명화 이래가지고 음악가족 있죠. 팔남매 음악가족. 그 집 잘 살았어요. 음식점을 했던 거 잘 살았고 그래서 각 아이마다 그때는 이제 가회가 있던 시절이니까 개인 강사가 4명씩 붙었어요. 한 3-4명씩 되는 거예요. 그럼 8명이면 얼마입니까? 48에 32. 선생만 32명인 거예요. 그럼 애가 스케줄 다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 스케줄과 선생 관리를 엄마가 다 했다는 거예요. 애가 그걸 보면서 음악가로 대성한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지만 잘못된 애는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애가 배우잖아요. 우리 엄마가 8명을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잘할 수 있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음악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바이올린하고 뭐 첼로 하고 지휘하고 피아노 치고 이런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8명을 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정도 못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어디 가지 마시고 딱 청강에 이 자리로 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아직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분 뒤에 뵙겠습니다.